안녕하세요. 네. 토치 문제풀이 첫 강의입니다. 오늘 첫 강의는 MB Complete Practice 이그잼이라고 해서 작년 2021년 12월 1일날 NCB에서 릴리스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기출문제냐? 기출문제는 아니에요. 그 시뮬레이티드 문제다. 기출문제에 비슷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먼저 푸셔도 되고 나중에 푸셔도 상관없지만 왜 요번에 하시냐라는 거 하면 이게 이제 최신 문제고, 우리 이지바리비 문제 풀이는 교재는 6권이 있습니다. 6권이 있는데 이제부터 6권이 있습니다. 6권이 있는데 안 쓸게요. 6권이 있는데 빨간 책하고 노란 책은 각 과목당 100문제씩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NCB 온라인이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400문제인데, 그쵸? 믹스된 문제입니다. 이제부터는 다 믹스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스터디 에이드라는 문제가 또 믹스된 문제고, 그 다음에 MB Complete Practice 이그잼 이 문제가 또 믹스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MB 문제 1권, 2권 빨간 책하고 노란 책이 각 7과목당 100문제씩, 7과목에 100문제씩 있는 겁니다. 그거는 아주 철저하게 씹어 드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나머지 문제는 다 믹스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미 그 5문제하고 이것도 6문제 문제풀이 책이요. 다 녹화가 돼 있습니다. 다 녹화가 돼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럼 문제풀이는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교재로 내가 기본서적을 잡을지, 안 그러면 우리 한글 교재로 교재로 잡을지를 선택을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레커멘드 하는 거는 뭐냐면, 룰은요, 한글본으로 이해하든 영어본으로 이해하든 이해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영어가 들어가면 여기에서 한글로 내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로 받아들이지는 못하잖아요.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따라서 제가 왜 한글책을 사용하는 거냐면, 제가 공부할 때 30세 반에 공부할 때는 영어본을 이해하고 영어로 이해하고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이게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한글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한글로 보고 돌아서면 안 까먹더라고요. 따라서 한글본으로 강의를 하는 이유는 룰을 더 잘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강의를 첫 번째 듣고 그 다음 한글 교재에 체크를 하겠죠? 그럼 이해가 됐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바로 문제풀이를 하십니다. 그래서 따라서 공부는 문제 풀기 전에는 반드시 첫 번째 이론책을 정독합니다. 이해됐어? 그러면 봐. 오늘 내가 문제 풀이래. 내가 한 18문제 할 거야. 그럼 이론 봤지, 토츠. 그러면 내일도 내가 18문제 토츠 할 거야. 그럼 이론 봐야 돼, 안 봐야 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해됐어? 아니, 나는 어저께 정독해서 이론 봤는데, 어제 봤는데 오늘 또 봐? 까먹겠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까먹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회독수를 늘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독수를 늘리면서 내가 기본 교재로 삼았던 거를 회독수를 늘리면서 내가 모르는 거를 자꾸만 줄여가서 이게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시험 보기 일주일 전까지는 각 과목당 내가 한번 쫙 리뷰하는데 30분 정도만 걸릴 정도로 단권화가 아니라 줄여놔야 됩니다. 이해되죠? 왜 그러냐? 우리가 화수에 시험 보잖아요. 근데 화요일 날은 무조건 MEE하고 MPT를 봅니다. 그러니까 에세이 파트를 보는 거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요일 날 출발하거든요. 한국에서. 화요일. 그러면 토요일 날 도착해. 그러면 토요일 날은 공부 못해. 어지러워서. 그렇죠? 그러면 자지 않고 내 숙소에서 시험장까지 어떻게 가는지 물론 택시 타도 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때 택시가 많이. anyway, 대중교통수단이든 택시든 자가든 anyway 한번 가보는 거야. 둘러보고 내가 점심 먹을 것도 돌려보고 이래가지고 그날은 끝. 그래서
멜라토닌 하나 먹고, 저는 그랬거든요. 그 수면 유대제니까. CVS, 미국 약국 있죠? 우리 한국 약국에서 멜라토닌 팔아요. 한 2알 먹고, 그러고 봐야 자. 그러면 일요일날 뭐 공부하겠어? 에세이 공부하겠죠? 왜? 에세이가 화요일인데. 그 다음에 월요일날도 뭐 공부해? 다음날 에세이 시험이잖아. 그럼 에세이만 공부해요. 그리고 화요일날 딱 에세이 끝나고, 4시 반에 끝나고, 호텔 딱 오면 7시에요. 밥 먹고 샤워하고 딱 앉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12시까지 어떻게든 칠법에 대해서 리마인드 해놓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봐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오늘 이론을 보고 톨치를 풀었다고 하더라도 내일 또 톨치를 보더라도 내일 또 이론을 정독하고 톨치를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회독수를 늘리면서 어떻게? 단거나 해. 그럼 두 번째 이길 때는 어떻게 돼요? 눈으로 쭉 보면 되잖아. harmful, offensive, contact with plenty person, intent, causation 이건 안 봐도 되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색깔을 다른 색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저는 빨간색으로 칠한 것만 볼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것만 봐도 쭉쭉 넘기면서 그것만 봐도 anyway 다 리마인드가 될 정도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 그래서 시험 보기 일주일 전, 시험 보기 한 달 전에는 30분 또는 길어야 40분 만에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답 노트를 만드시잖아요. 오답 노트까지도. 그럼 그 오답 노트는 어떻게? 문제를 보면 해설을 리뷰하면서 바로바로 오답 노트 만들 거잖아. 만들어야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워드 띄워놓고 바로 친다. 그럼 그거는 뭐만 가져가? USB하고 노트북만 가져가서 호텔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결론은 항상 문제 풀 때는 이론을 정독하라. 두 번째, 문제풀이. 이거 반드시 시간 체크. 그쵸?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거야. 딱 이론서 덮고. 그럼 어떻게 해? 몇 문제씩 풀까요? 적어도 18문제 이상. 따라서 18문제는 30분에, 34문제는 1시간에, 50문제는 1시간 반에, 100문제는 3시간에. 단 30분 풀 때 다 2분씩 남겨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18문제를 30분에 푼다? 안 됩니다. 왜? OMR 카드 답안 체크해야 되잖아. 그래서 항상 2분씩은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일반적으로 OMR 체크를 하면 한 1분 정도는 체크를 하지만 그래도 허리함은 틀려. 이해되시죠? 따라서 18문제, 그 다음에 34문제, 50문제, 100문제의 순으로 문제풀이를 하셔야지 나 이런 정독하고 나서 10문제 풀래, 5문제 풀래 그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시간 체크를 왜 반드시 해야 되냐? 시간 체크를 해보니까 이거 도저히 내가 읽는 건지 내가 이거 문제를 확실히 알고 푸는 건지 변호사님 그냥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맨 처음에 풀 때는 그렇게 느껴요. 근데 의미가 완전히 있습니다. 왜? 첫 번째, 시험은요 결과적으로는 리딩과 그 다음에 타임 매니지먼트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세워라 내워라 풀게 되면 맞을 수는 있어. 그러나 5분 만에 한 문제 맞는 거는 의미가 없어. 그렇죠? 한 문제에 1분 38초나 1분 40초에 풀어야 돼요. 문제가 길고 그 다음에 문제가 시간 타임이 좀 많이 잡히는 과목이 Real Property, Constitutional Law, 그 다음에 Civil이야. 그 다음에 컨츄레. 이 네 과목은 좀 길어요, 지문이. 그러면 어디서 시간 절약을 해야 돼? 토츠, 크리미널로, 에비던스에서 시간 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간을 좀 더 써주는 겁니다. 그래도 이 Real Property, Constitutional, Contract, Civil Procedure도 시간 체크를 하면서 18문제 30분 안에 34문제는 1시간 안에 이런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실전에서요 시간이 늘어져 버립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시간 체크를 반드시 하면서 푸셔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저 리얼 프로퍼티 74문제 풀 때 시간 쟀는데 어떻게든 시간에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뭘 푼지를 몰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100%로 해서 24%뿐이 못 맞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50문제에서 10문제 정도만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시간 재면서 풀면 어떤 효과가 나냐면 그 패턴이 눈에 보입니다. 저만큼 읽는 거 늦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래도 시간 재면서 푸니까 텐션이 있으니까 그 패턴이 보여요. 그 다음에 저는요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왜 모자란지 알아요? 그거는 뭐냐면 룰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럽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룰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쭉 읽기 읽는데 어떤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룰이. 그래서 제가 시험 한 달 전에 딱 보면 딱 되면 툭 치면 룰이 툭툭툭툭 튀어나와야 돼. 배럴리즘, harmful, offensive, contact with plant person, intent, causation, damage requirement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야만 첫 번째 내가 룰이 여기에 잘 정립이 돼 있어야만 시간 내에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MB 룰이 여기 머릿속에 있어야만 에세이를 쓸 수 있잖아. 에세이 6문제 중에 MB 과목이요 3문제 내지 2문제 이상은 나와요. 그렇죠? 더더욱 CV 프로시저가 어떻게 돼? MB 과목으로 2015년 2월 달에 들어가기 편입이 된 이유는 MB 문제가 한 3문제 정도는 나와. 6문제. 우리 에세이 과목 몇 문제? 몇 과목이에요? 12과목, 13과목이죠. 12과목, 13과목. CV 프로시저가 저쪽으로 갔으니까. 많다라고 하더라도 결과를 어떻게 돼? 거기서 3문제뿐이 안 나와. 결과는 MB 문제에서 3문제, 2문제, 3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MB 과목이 당락의 7, 80%는 차지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따라서 MB 문제를 풀 때 룰이 머릿속에 이해가 못하고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문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지문을 늦게 읽어도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으면 읽는 순간 2분 30초 훅 갑니다. 이해됐죠? 문제는 쭉 읽고 A, B, C, D 다 읽을 시간도 없을 거야. 그래서 쭉 보고 A가 확실하면 A 딱 찍고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물론 잘 읽으시고 영어 잘하시는 분은 안 그러셔도 돼요. 물론 A, B, C, D 다 읽으면 좋아. 근데 다 읽으면 더 헷갈릴 수도 있어. 단 넘어가기 전에 뭐만 보냐면 no unless 이것만 보십시오.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yes, if 요런 게 좀 있는지만 보고 그런 거 만약에 있으면 다시 한번 읽어주셔라. 이해되시죠? 그러나 only if 이런 건 답이 아니야. 100%. 그렇죠? 그런 거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지. anyway 그렇다. 그래서 시간 체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문제집 중에 지금 빨간 책하고 노란 책이 있잖아요. 그거는 시간 재고 처음 하는데 시간 재고 풉니까? 다 반드시 시간 재고 푸셔야 돼요. 시간 재고 왜? 그거는 또 각 과목당 어떻게 돼? 100문제씩 있으니까 시간 잴 때 훨씬 더 낫잖아. 그치? 시간 재고 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3번. 답 체크. 그죠? 답 체크 해야 될 건데 내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래서 이거를 표로 딱 만들어. 엑셀 파일이든 뭐든 표로 딱 만들어놔. 그래서 내가 100문제 빨간책하고 노란책이 각 과목 다 100문제니까 100문제에서 몇 % 맞았는지. 이해되시죠? 그거를 다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맞는 비율이 높을 거야. 그런데 교수님 그냥 저거 이론 정독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 100문제 풀었는데 한 50% 맞았는데요. 이제 이론 정독하고 내가 좀 이론 안다 싶은데 오히려 더 점수가 안 나옵니다. 더 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왜? 우리 처음 운동할 때는 피지컬이 이렇게 올라가. 근데 어느 순간에 왔으면 어떻게 돼? 정체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스태미나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그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 그렇죠? 그렇다면 다시 올라가는 거야. 이해됐죠? 따라서 아예 모를 때는 뭐를 안 해? 고민을 안 해. 그렇죠? 고민을 안 하고 찍잖아. 그럼 좀 어설프게 하면 고민을 해. 그렇기 때문에 정답률이 떨어지는 거다. 그래도 anyway 포기하지 마시라. 그래서 답 체크를 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강의를 들어야 돼. 동영상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면 강의 시청. 강의를 시청하거나 반드시 여기에 와서 들어. 문제풀이 강의는. 물론 이런 강의도 오셔야 되지만 우리 강의는 일주일에 4번이야. 기본이. 그리고 일정 보시면 가면 갈수록 일주일에 5번이야.
그리고 막판에 6월달, 6월 초에 가면 어떻게 인텐시브 강의에서 일주일에 7번이야. 이해되시죠? 따라 우리가 강의가 엄청 많아. 다른 어떤 아카데미보다 우리가 한 3, 4배는 더 많아. 오케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먼저 시청해. 왜 그럴까? 이거 시간 세이브하고 이해력을 넓히기 위해서야. 이해되시죠? 해설을 먼저 보게 되면요. 이게 뭐지? 엄청 고민하게 돼. 그쵸? 고민하면 어떻게 돼? 시간이 너무 많이 가. 우리는 거의 직장인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세이브해줘야 되거든. 어차피 뭐야, 나의 강의는. 어차피 해설도 나도 다 보고, 그 다음 플러스 알파로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강의를 그 문제에 해당하는 강의를 먼저 시청하시고, 그 다음에 뭐야? 이해를 하신 다음에 5번 해설 봐. 그때 해설을 보는 거야. 이래서 김 변호사가 이렇게 했구나. 또는 이거 김 변호사 이거 잘못 해설했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죠? 그런 걸 하면서 어떻게 돼? 해설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유익하다. 오케이? 그리고 딱 빨간 책하고 노란 책만 이렇게 6번을 하셔야 돼. 반드시 6번은 뭐냐면, 자, 1번 문제가 배럴이야. 그럼 반드시 자기가 하는 주 교재로 가서 배럴을 다시 봐. 그 다음에 배럴 중에 이 문제는 오펜시브에 관련된 문제야. 그러면 그 오펜시브에다가 어떻게 돼? 빨간 책이지? 그러면 다시 1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빨간 책 1번에 오펜시브가 나왔다는 거 표시해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빨간 책하고 노란 책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 다시 한번 배럴을 보게 되잖아. 그래서 꼬리표를 다르라고. 근데 꼬리표를 이렇게 달기 시작하면요. 내가 시간이 없어. 에세이 시험을 보고 왔어. 근데 내가 김 변호사가 다 30분 만에 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 그러면 꼬리표 달린 것만 봐. 그래도 돼. 이해되시죠? 100문제는 각 과목당 중요한 것만 다 짚어낸 겁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100문제 그러나 중요한 것만 짚어낸 거야. 따라서 우리는 100점 맞을 시험은 아니잖아. 정시간이 없으면 내가 꼬리표 단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만약에 빨간 책에 1번에 오펜시브가 나왔는데 13번에도 오펜시브가 나왔어. 그러면 13.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속 꼬리표를 달아주십시오. 그래야만 어떻게 돼? 이걸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6번은 다시 돌아가서 이런 교재를 가서 꼬리표 달기. 이렇게 각 과목당 100문제씩 그 다음에 빨간 책, 노란 책만 다 요런 순서로 하게 되면 물이 여기에 꽉 들어옵니다. 머리에. 지금 봐. 우리 이런 몇 번 정도 하겠어. 그렇죠? 우리는 직장인이잖아. 그러면 18문제 이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아. 그래도 반드시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18문제씩 100 나누기 18 해봐. 그죠? 5회독, 6회독은 더 하잖아. 그치? 근데 왜 5회독, 6회독이야? 다시 돌아가가지고 꼬리표 달잖아. 그렇죠? 그럼 10회독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강의 듣고 해설하면서 뭐 해야 돼? 오답노트 바로바로 만들어야지. 이해됐어? 그래서 꼬리표 달면서 이거 하면서 7번 오답노트.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풀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별짓을 다 해봤어요. 저 4번 만에 합격했잖아. 그쵸? 그때는 얼마나 별짓을 다 했겠어요. 그것도 혼자. 저는 바브리하고 PNBR 문제집 하고 바브리를 중고로 사서 그것만 혼자 일하면서 제가 2008년 2월 시험부터 봤거든요. 2008년 2월 달 시험 보고 바로 일하러 애틀란타로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 이민법 했거든요. 정리하면서 6시나 7시까지 아침에 나가서 6시, 7시까지 나도 일하고 그 다음에 7시부터 새벽 1, 2시까지 공부하고 다시 집에 가서 다시 자고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계속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떨어졌어.
취재생활 하면서. 오케이? 그거 얼마나 황당해요. 네 번째 딱 붙는 날 내가 소리 질렀거든. 옆에 있는 흑인 변호사가 와가지고 막 콩그레츄레이션 하면 서로 허그하고 막 안고 그랬었는데, 그죠? 그러니까는 여하간 직장에 다니신다고 하더라도 이거 짧게 이 수험기간이 끝나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럴 시험이에요, 이거는. 어느 분이 오늘 전화 오셨어. 2018년, 19년도에 비하기 과정 하신 분이야. 그런데 아직도 한 번도 DC바를 보지 않으셨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비하기 과정에도 뭐든 학위 과정을 들으신 거, 그 학위 과정에 엄청나게 풀리 포커스를 하십니다. 그래야죠, 당연히. 왜? 돈을 많이 내놨잖아.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풀리 포커스를 내.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왜 그 두얼 디그리 과정이든 비하기 과정을 하는 이유가 뭐야? DC바 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비하기 과정 했을 때 내가 돈 많이 내놨으니까 2달 반 열심히 공부합니다. 막 헐레벌 떠. 그쵸? 왜? 수요일하고 일요일에 쉬고 그 다음 나머지는 다 평일엔 8시부터 11시까지 있지, 주말에도 4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열심히 하시는데 정작 우리가 목표하는 워싱턴 DC 변호사가 되기 위한 이 과정, 만들어준 아카데미 수업은 그 이후에는 번아웃이 되셨는지 안 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니, 과정 아무리 하면 뭐해? DC가 변호사가 돼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문제풀이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 믹스드 된 거잖아. 그리고 내가 이제 다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잖아. 그러면 믹스드 된 거를 어떻게 돼? 이거 하는데도요, 지금 3월 달이지. 3월 며칠이지, 오늘? 19일인가? 그죠? 3월 19일이죠. 그러면 7월 발을 보시는 분들은 이걸 언제까지 만들어내냐면 이렇게 4월 말까지 내가 30분에서 40분까지 이론을 한번 쭉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요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 이렇게 한다. 그러고 나서 내가 믹스된 문제들 있잖아요. 근데 네 권이 다 믹스된 거잖아. 그러면 아직도 믹스된 거를 내가 풀기에는 조금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편집하세요. 지금 이렇게 편집하는 것처럼 하셔가지고 토치는 토치대로, 시빌은 시빌대로, 컨트롤은 컨트롤대로 하면서 시간 제거 다시 한번 풀어봐. 그래도 상관없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저장료 되고 다 본인이 산 거잖아. 본인들은 어떻게 돼?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지 않으시니까 편집해서 해도 된단 말이야. 그걸 돌리면 안 되지만.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시간에 못 들어온 거에 안타까워해라,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쩐든지 시간에 들어오도록 노력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하세요.